회의에 앞서 동영상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1991년) 미국 대학원 강의실. 한 강연자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계속 기술력에 올인한다. 아니면 전혀 새로운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한다. 두 가지 중 뭐가 더 좋을까요? 이후 강의실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그리고 2달 뒤, 인텔 인사이드 전략 발표. 마케팅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광고 전략. 컴퓨터에 인텔 로고를 부착하면 6%를 리베이트로 제공. 인텔은 이 전략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고 그 결과 시장 점유율 88%를 기록한다. 2달 전 질문을 했던 사람은 인텔의 CEO 앤디 그로브. 굴지의 대기업 CEO가 경영학 초보자들에게 내용을 물었던 것. 그를 향한 비난 여론. 그러나 앤디 그로브의 당당한 반문. 내가 몰라 질문한 것이 왜 문제인가? 질문하는 리더 앤디 그로브. 회사의 모든 정책을 질문하는 과정을 반복해 더 나은 길을 찾다. 앤디 그로브의 질문 원칙 2가지. 답은 잊고 질문하라.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질문은 하지 마라. 그의 질문 경영은 인텔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며 그를 전설의 CEO로 만들었다. 불치하문.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묻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거침없이 질문하라. 내가 세상을 향해 던진 수많은 질문 속에서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 예, 물어보는 사람은 5분만 바보가 되지만 물어보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바보로 머문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중국 속담에 있는 말입니다. 불필요한 자존심을 버리고 항상 배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본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의를 하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활동 차렷. 구청장님께 인사. 바로 표창장 금천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왕철용.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효의 생활화로 웃 어른 공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45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현금 100만 원입니다. 표창장 금천구 환경과 주무관 최성호.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독산 제2동 주무관 강규현.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마을자치과 주무관 임수영.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위생과 주무관 오경민.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도시안전과 주무관 노광희.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 기여한 직원에 대한 시상입니다. 지급 대상이 총 8개 사업에 22명인 관계로 각 사업별로 실무자만 대표로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우수 청소행정과 주무관 이찬영. 이 사람은 평소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음식물 폐기물 감량 정책을 통해 위탁 처리비를 절감하여 지출 절약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180만 원이며 사업 참여자에게 배분됩니다. 상장 우수 부동산 정보과 주무관 이정희. 이 사람은 평소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통해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120만 원입니다. 상장 노력 재무과 주무관 김광훈. 이 사람은 평소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사회적 경제 협업센터 신축 부지 확보 비용을 절감하여 지출 절약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100만 원입니다. 상장 노력 도시계획과 주무관 서은기. 이 사람은 평소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특히 채비지 관리 업무를 통해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100만 원입니다. 상장 노력 시설관리공단 팀장 김성석. 이 사람은 평소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내부 운영 변화 및 관리 혁신을 통한 효율적 주차장 운영으로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100만 원입니다. 상장 노력 시설관리공단 주임 정자애. 이 사람은 평소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특히 시설관리공단 유의자금 운영 방식 변경을 통해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100만 원입니다. 상장 격려 환경과 주무관 김선배. 이 사람은 평소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환경교육 프로그램 관련 예산 절약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50만 원입니다. 상장 격려 시설관리공단 주임 김도일. 이 사람은 평소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문화체육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50만 원입니다. 수상자활동 차렷 인사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를 공유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 발표들에 따르면 금년 여름에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고 때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현장 중심의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소외계층 특별보호와 생활밀착형 대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금년도 보완된 사항으로 침수 취약가구 돌봄 공무원 밴드를 운영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겠으며 5월까지 현재 설치된 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을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시흥계곡 빗물조류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빗물 유입 상황을 감시하고 저속 홀몸 어르신 200세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 서비스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수방 대책으로 풍수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3개반 108명으로 풍수해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취약시설 사전점검 등 예방 대책과 재난 발생 시 긴급 복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호우로 인한 교통 통행 시 우회 노선을 확정하고 교통 통제 요원을 배치하는 등 대중교통 운영 대책을 추진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침수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민 발생 시 지역 구호센터를 운영하여 이재 및 신속 지원을 실시하고 사전 점검과 예방 사업을 통해 산사태를 대비하고 수해 쓰레기가 발생 시 적게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책입니다. 평시에는 부서 자체의 폭염 대책 추진팀을 운영하여 상황을 유지하며 특보시에는 재난 취약계층의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폭염 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홀몸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79개소 무더위 쉼터와 14개 폭염 근무망을 운영하겠습니다. 폭염 피해 환자 관리와 보고체제를 확립하고 공사장 등 근로자 폭염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분야로 주요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601개소에 대해 5월 말까지 시설물 안전점검을 완료하겠으며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감 대책 추진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고 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관리 분야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9월까지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병원, 학교 등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집중검사와 취약시설 모니터망 등 감시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 소독과 친환경 포충기 설치 등 매개모기 감염병 예방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하절기 위생강을 위해 급식소 등 위생점검과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기능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 주시고 상황 발생 시 지휘계통을 통한 신속한 보고와 상황 전파 및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디자인 체험 학습 및 도시학교 운영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체험 학습과 도시학교는 좀 구분해서 진행을 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정했습니다. 디자인 체험 학습은 저희 관내 3개 학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좀 조사가 되었고요. 3개 학교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을 대상으로 저희 금천구 도시디자인위원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강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이 진행은 6월 중순에 하루씩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디자인 진로 교실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면서 디자인 진로 교실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학교는 2015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한 240명 정도 동별 순회하면서 학교 운영을 했었고요. 2016년도에는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숫자는 많지 않지만 좀 내용적으로는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한 것은 소식지 발행과 더불어 좀 더 그 폭을 넓혀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동별 순회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전체 10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교육 장소와 일정을 협의를 해서 지금 계획적으로 표에 나오는 것처럼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희 이 도시학교는 전화 또는 이제 저희 부서의 팀장들이 직접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주민, 마을 활동가 대상으로 이 도시계획 제도, 그 다음에 최근에 도시계획 정책,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의 현안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오늘 처음 시흥 3동을 대상으로 도시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그 동주민센터 동장님께 당부드릴 사항은 지난번에 2015년도에 동별 순회하면서 참여는 이제 결국 이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결국 이 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반장님 분들뿐만 아니라 마을에 이제 관심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 포함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거는 이번 수요일 날 5월 말일 날 저희 대강당에서 오후 4시에 생활권 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관계 용역사에서 직접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근 상업지역 관련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직원들이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질문하셔서 답을 얻는 그런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기장전주 통신지와 폐공증선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와 통신주 그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폐공증선을 전수조사해서 일제 정비를 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 후에 한전과 통신 사업자에게 정비 의뢰를 하는 수동적인 민원 처리 방식이지만 이를 바꿔서 관내 지장 전주와 폐공증선을 사전에 파악해서 민원이 생기기 전에 정비를 하는 적극 행정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수조사 방식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2019년까지 3년간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도로과의 가로환경 개선 시범사업, 도시계획과의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독산 2, 3, 4등에 대해 조사와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일정입니다. 이달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7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완료된 구간은 조사 구간이 완료될 때마다 바로 정비 요청을 해서 10월까지 1차 정비를 하고 미정비된 구간은 지속적으로 정비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가 완료된 구간도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 협업 요청 사항입니다. 지역혁신과에서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골목길 현황을 자세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목길 현황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7년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필기 시험 계획입니다. 시험 일자는 2017년 6월 24일 토요일이며 9급은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총 100분, 7급은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총 120분간 실시됩니다. 응시 직렬은 일반 행정 7, 9급과 세무직 9급이 응시합니다. 근무 인원은 시험 감독관 378명, 본부요원 189명 등 총 567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근무자 편성은 5급 이하 직원으로 책임 감독관은 5, 6급, 일반 감독관은 7급 이하로 편성하였습니다. 근무 수당은 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총 4개 시험장에서 5,295명이 응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체 경쟁률은 86.2대 1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 6월 3일까지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6월 21일 수요일 대강당에서 근무자 교육과 6월 23일까지 시험장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시험 당일 행사 및 직원 동원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직원을 동원할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행정과장이 자원순환 컨퍼런스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줄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로 현장 중심 토론회를 개최,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자원순환 컨퍼런스가 오는 6월 15일 15시부터 17시까지 우리구 12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서울시 시민운동본부 위원과 전문가 그리고 거버넌스 위원, 지식산업센터 소장, 도시강부 일반 주민 등 200여 명 이상이 참석할 계획에 있습니다. 컨퍼런스 주요 주제로는 지식산업센터 쓰레기 제로화 빌딩 만들기, 그리고 독산 4동 재활용 정거장 활성화 방안이 선정되었고, 이외에도 다양한 폐기물 감량 방안에 대해서 열띤 토론과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협업사항입니다. 많은 주민들과 지역의 환경 리더들이 참여해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과와 동주민센터에서는 언론 매체와 직능단체 등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경제 일자리과에서도 지식산업센터 관계자 및 많은 입주업체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폐기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보건소 보건으로 갑니다. 금천 건강관리센터 개소식 개최 행사 예정입니다. 일시는 6월 20일 화요일 2시 30분으로 예정이고, 장소는 금천 건강관리센터 보건소 2층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은 100여 분으로 내외 기빈분들, 관계자분들, 주민분들을 초청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행사 일정은 한 25분 정도로 내빈 소개, 경과보고, 인사 말씀, 테이프 커팅, 시설 둘러보기를 할 것이며, 추후 15분 정도로 참석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계획 및 수립 체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6월에 추진할 주요 업무 행사를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생활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신동규 주무관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신동규 주무관입니다. 제가 좀 발표에 서툴어서 지금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좀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행정 분야와 마찬가지로 청소 행정도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주민의 의식 변화 또는 그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많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청소행정 중에서 생활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그 패러다임이 어떠한 식으로 변화를 했고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우리구 생활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동안 우리구에서 그 일반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발생량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재활용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음식물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이제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파란색 일반 생활 쓰레기가 그 2015년에 감소를 하였다가 2016년에는 다시 증가를 해서 조금 아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폐기물 처리 단가입니다. 톤당 처리 단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처리 비용 역시 처리 단가와 이제 비례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구 재정 수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생활 쓰레기 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생활 쓰레기입니다. 공동주택, 일반주택,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그 일반 생활 쓰레기는 우리구 재활용 처리장에서 수집이 된 다음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일평균 68톤 가량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입니다. 재활용품은 역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구 재활용 처리장에서 1차적으로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육가품은 육가품 판매업체로 보내서 일평균 8톤 정도 판매를 하고 있으며 잔재물은 수도권 매립지와 민간 처리시설로 일평균 20톤 가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역시 비슷한 과정을 통해 처리가 되고요. 하루 처리량은 51톤 가량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폐기물 매립 제로와 추진의 어려운 부분과 폐기물 처리 재정적 부담 가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생활 쓰레기 매립 제로와 추진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전량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 포화 현상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2014년도 그 발생량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20%의 생활 폐기물을 감량하도록 목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2015년에 10.2%, 2016년에는 9.1% 감량에 성공을 하였지만 아쉽게도 서울시의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그 소각시설인 양천 자원해소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그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자원순환기본법이 발효가 되는데요. 자원순환기본법의 이제 취지에 맞춰서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현 상황을 타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폐기물 처리의 재정적 부담 가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 서울시,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 3개 자치단체에서 그 2016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 만료를 더 이제 사용하기로 연장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이것은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에 따라서 이제 가산금이 부과되기로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처리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우리 구에서 이제 부담할 부분은 약 연간 8억 7천만 원 가량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두 번째로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매립 처분 부담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약 7억 5천만 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매립지 3매립지 조성공사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 구 부담금은 약 35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론으로 생활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그 청소 행정은 현장 행성 중심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이제 강조됨에 따라서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이제 발효되는 내년 2018년 이후에는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데에 많은 정책이 연구되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각각의 흐름을 단계별로 나눠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그 청소 행정은 그 행정청이 이제 중심이 돼서 주민을 그 행정의 객체 그리고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주로 그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을 해서 주민들의 이제 생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무단 투기 단속을 이제 강화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추진을 했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정책이 청소 행정의 기본이 되는 정책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들이 그 행정에서 배제된 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폐기물 감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의 그런 이제 반성으로 나타난 것이 민간 협치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독산사동에서 이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입니다. 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이제 기존의 일반 주택가 문전 혼합 배출, 재활용품 문전 혼합 배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을 곳곳에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분리수거를 실시하도록 하고요. 이것을 관리하는 그 도시강부라고 불리는 관리인들도 주민들로 뽑아서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품 재활용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재활용품 문전 수거를 전면 중단을 하고 재활용 정거장을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후 대비해서 약 3배 이상이 재활용품이 재활용 정거장에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줄이기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청소 정책을 기획을 하고 참여하는 폐기물 감량 공동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고 그 행정청은 그 주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주민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행정적인 부분을 서포트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이 주체적으로 그 마을의 생활 폐기물을 감량하는 등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12개 단체 및 주민들께서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소 정책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그 시야에서 벗어나서 일반 주민들이나 민간인 전문가들의 그런 그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의견 청취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다음 달 15일, 6월
그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자원순환 컨퍼런스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관내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나 저 일반 주민 그리고 그 서울시 직원들이 약 한 200여 분 정도 모여서 지식산업센터 쓰레기 제로화 방안이나 재활용 정거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의제로 가지고 활발하게 토론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활 폐기물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폐기물의 자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일반 생활 그 종량제에 들어있는 생활 폐기물의 비율을 좀 그 도식화한 그런 자료입니다. 예. 살펴보시면 재활용품이 41.7%, 음식물이 15.4%, 가연성 폐기물이 31.5%, 불연성 폐기물이 1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종량제 봉투, 그러니까 일반 생활 폐기물 양을 자체를 줄이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을 얼마나 종량제 봉투와 분리해서 종량제 봉투의 양을 줄이느냐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에서는 예전에는 폐기물로 보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저기 보이는 이제 가연성 폐기물 31.5%를 차지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구에서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활용 잔재 폐기물 고형 연료화 사업입니다. 기존에 이제 그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나오는 유가품을 제외한 잔재물을 민간 처리업체로 전량 보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8월부터 수도권 매립지 내에 있는 SRF 시설로 반입 협약을 맺고 일평균 18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SRF는 이제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솔리드 리퓨즈 퓨얼이라고 해서 폐기물을 이제 분쇄 압축한 후에 처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고형 연료를 뜻합니다.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피 찌꺼기 재활용 사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커피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커피 추출 후에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도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커피 찌꺼기가 전량 대부분은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재활용을 해서 커피 이제 관내 이제 처리업 커피 전문점이나 커피 찌꺼기 처리업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섯 재배에 필요한 배지나 생균 퇴비를 만드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제 원단 재활용 사업입니다. 관내 600여 개 업체에서 각 일평균 8톤가량의 봉제 원단 조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봉제 원단 조각을 재활용해서 어떤 연료화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74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평균 25톤 가량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 폐기물 속에 들어있는 그 성상을 살펴보면은 가연성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형 연료화를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석 SRF라는 SRF 제작업체와 그리고 부산 패션 칼라 산업 협동조합과 다자간 협약을 체결을 하고 하루 평균 8톤 가량을 고형 연료화 처리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처리량을 늘려서 더 많은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의 이제 추진 흐름도이고요. 제 맨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우리구 자원 재활용 처리장에서 종량제 봉투를 파쇄하고 압축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압축된
폐기물은 SRF 생산 그 업체로 보내져서 처리 과정을 거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고형연료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적 절감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일반 생활 쓰레기가 약 일평균 30톤 가량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 재정적 이득은 연간 약 10억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보호 측면입니다. 폐기물 매립에 따른 침출수 등 그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소각에 따른 배출가스, 다이옥신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적 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자원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이제 그 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과 체결한 협약서들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 외에도 뭐 의류 수거, 그 헌옷을 재활용하는 그런 협약이라든가 그리고 그 빈병 무인 자동 회수기 설치 사업 같은 그런 협약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태용 청소행정과장님이 특별 출연해 주셨습니다. 청소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깨끗해서 깨끗하지 않아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의 사회가 자원의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자원 순환 그런 사회가 될 것이 이제 확실한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금천구가 그 자원 순환 사회의 모범 도시가 될 것임을 확신을 하고요. 이만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긴장하지 않고 발표를 차분하게 해주신 잘생긴 신동규 주무관에게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화면은 저렇게 계속 가는 건가요? 네. 이제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쓰레기 이 문제가 자원으로 순환하는 쪽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뭐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부서 간에 뭐 협조가 필요하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보 같은 질문 좀 해보세요. 주택과장입니다. 그 주택가에서는 그 공동체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청소환경과에서 지원을 해줘 갖고 그 자원 지금 재활용입니다. 사실 그 재활용을 해서 그 난지도의 자원 순환 처리장에서 지금 그 보도 부록을 사실 한 33만 장 정도를 찍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게 지금 3만 장에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았고요. 지금 어디쯤이냐면 지금 그 빗물 펌프장 전에 그 염화칼슘 보관했던 데 들어가는 골목에 한 3만 장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다가 이제 6만 5천 장을 지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9만 5천 장을 확보를 해놨는데요. 혹시 이제 필요한 부서 저희들은 이제 아파트 관리 측면에서 그 사실 그 지금 확보한 그 보도 부록 자체가 사실 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어쨌거나 그거를 갖고 판매를 하려고 사실 그 이제 쓰레기 잔재를 갖고 사실 들어간 거거든요. 일부 잔재를 갔는데 강도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샘플로다가 한번 보고 지금 갖다 놓은 것도 있지만 한번 필요하시면은 부서에서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그 뭐 많이는 못 주더라도 저희들 아파트 쓸 때 일단은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서부터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원을 해주면 한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깔아보고 뭐 베르빌 같은 경우 한 3만 장 정도로 요청했는데 그렇게 많이 요청하면 사실 해줄 수는 없고 그런 건 개인이 해야 되고 몇천 장씩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파트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아무튼 각 부서에서 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한다고 청소행정과에서 사실 그 지원을 해줘 갖고 아무튼 무료로다가 지금 반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데도 해줄 수 있습니다. 지원 자체는 제가 이제 확보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여기에서 근데 거기 왜 그러냐면 자원 재활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판매를 하려고 하다 판매를 안 하고 일단 마포하고 금천에 지원을 해주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에서도 공문을 보냈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더 생산을 하겠노라 그렇게 공문도 지금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분 의견 좀 주십시오. 제가 요즘 이제 행사 같은 데 참여하다 보면 그 이제 쓰레기 재활용이라든가 분리 배출에 대한 그 인식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미처 행사 그 진행과 관련해서 그 준비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청 차원에서 이제 그 쓰레기 재활용 분리 키트를 좀 만들어서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기 이제 쓰레기를 보면은 그 특히 이제 행사가 많은 곳이 있어요. 뭐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테니스장 아니면 뭐 문화체육센터 그런 곳도 그 키트가 좀 딱 그러니까 비치가 되어 있어서 몇 세트 정도 돼 있어서 항상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체육시설 같은 곳은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도 좀 몇 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좀 섞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만 해결돼도 여러 가지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런 것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답을. 예, 우리가 이 폐기물이 사실은 이제 발생원에서부터 원래 이제 주최하는 발생처에서 사실 처리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는 저희도 이제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데 민간이나 외부 행사에서 그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원천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 계획서를 원천적으로 사실 진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고요. 그렇게 대해서 환경에 대한 그런 의식을 행사 주최 측에서 원천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그 행사 계획을 사전에 그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형태로다가 그렇게 하고 지금 이미숙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식물이 행사를 끝나거나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참 골치 아픈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음식물 수거통을 비치를 해서 대행업체와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이제 통이 차면은 치우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이 처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은 당장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부분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여건만 되면은 그렇게 처리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더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민간들이 생각보다 분리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 차원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일자리랑 연계해서 어떤 아르바이트식으로 1, 2만 원의 비용을 받고 그걸 해준다든가 그런 것까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총수과장님한테 부탁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런 쪽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산동장인데요. 저는 오늘 주제하고 조금 틀린 얘기지만은
오늘 주제랑 연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단 투기나든지 아니면 그 재활용 분리를 안 해서 버리게 되면은 이제 적발이 되면은 지금 과태료로 물리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과태료의 한 3배 정도를 올려서 진짜 버리면 말 그대로 진짜 한 50만 원 정도 그냥 할 수 있게끔 이게 강력하게 지금 현재 과태료의 한 3배 정도를 올려서 했으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사실 진짜 저희도 뭐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생각하면은 진짜 많이 진짜 걷어들였으면 좋겠어요.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거의 직원들이 머리에 멘붕이 올 정도로 이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뭐 불만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맨투맨을 붙어서 설득하고 싸우고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 폐기물 관리법 또 시행 규칙에 딱 그 사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뭐 법이 뭐 바뀌지 않는 한은 굉장히 힘들고 또 이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돼서 뭐 진짜 뭐 10원, 100원 올리는 게 엄청난 사실 그 노력과 다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뭐 그러니까 이게 실행에 대한 그런 사후 처리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뭐 개정은 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뭐 20만 원, 뭐 50만 원, 또 100만 원까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무튼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저희가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조금이라도 뭐 의심의 여지가 있고 아니 이거 사실 뭐 발본색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단 투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은 그냥 뭐 추호 뭐 그런 여지가 없이 일단 1차 20만 원 과태료를 아주 100% 징수해서 이렇게 좀 차츰 경각심을 갖고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다 같은 공통적인 그 관심사고 다 같이 좀 노력을 뭐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법하고 같이 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분 의견?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공공 부문에 대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를 감량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반 주민들만 쓰레기를 감량하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직원부터 스스로 쓰레기를 감량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보니까 일반 쓰레기는 2015년부터 강력하게 저희가 분리 배출 홍보하고 지도하고 해서 거의 20-30%가 지금 일반 쓰레기는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활용품은 이제 같이 늘어나고 재활용품은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작년보다 오히려 10%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들이 음식물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음식을 버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직원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저희 직원이 가서 홍보를 하고 점검을 하면 그때사 뭐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실천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사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하셔서 음식물은 더 갖다가 먹을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담고 맛이 없으면 안 가져가면 됩니다. 그거를. 근데 그걸 굳이 꼭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을 안 가져가도 되는데 굳이 주니까 가져간다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안 가져가 되시고요. 아무튼 맛있는 거만 많이 드시고 맛없는 거는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꼭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 스스로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식탐이 있었던 직원분들은 조심하시고요.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예, 국장님. 예,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지금 보도에 깔 수 있는 벽돌 3만 장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전에 제가 알기에 이제 이게 시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지만은 이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환경적 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보급 전에. 그다음에 우리 구가 지금 안고 있는 약점이 이 청소 기반 시설, 쉽게 말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원, 양천, 마포, 강남 자원회수 시설에 지금 공동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약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동 이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고 앞으로도 우리 금천구가 공동 이용을 양천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은 이런 갈등 요인이 있는 이런 협상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경제적인 요인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자원회수 시설 주변에 영향권에 있는 그러니까 300m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협의체와 사전 비공식적 모임을 좀 추진을 좀 권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좀 서로 갈등 요인이 없고 그 다음에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좀 점했으면 해서 좀 제언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양천의 자원회수 시설 공동 이용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이 지금 관심 가져주신 것처럼 서울시하고 같이 양천 주민 협의체하고 이제 긴밀하게 이제 그런 미팅을 계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의 내부적으로는 뭐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주민 협의체의 그런 그 반응이라든지 사전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건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벽돌에 대한 부분은 환경성 인증 그것까지 다 끝나가지고 전혀 뭐 부담이 없고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은 내구성이나 외형적인 디자인이나 굉장히 이제 우수한 거로다가 그렇게 돼서 당장은 더 이상 뭐 찍어낼 그런 적은 없는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한 뭐 약 30만 장 가까이 돼서 1차적으로 금천에 좀 할애를 하겠다 해서 한 15만에서 20만 장까지는 금천구에서 원하면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8만 장을 요청한 상태고요. 아무튼 요거를 잘 설계를 하고 저 어디 수요처가 있는지 잘 한번 디자인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적기에 좀 가져다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동장님들 골목길 같은데 혹시 이게 특히 뒷골목들이 보도블록이 안 좋은 상태여서 동장님들께서 다니시면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와 관련한 공사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보세요. 저기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지금 계속 그 접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그 대표성을 갖지만 그 실질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주민협의체가 그렇게 큰 대표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협의체가 결정을 하더라도 이제 공동이용 사례에서 보지만 강남 이용 사례에서도 보지만 주민협의체가 결국은 결정을 못하고 주민들이 나중에 그 인근 주민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주민 중에서도 또 대표성을 갖는 분들하고 비공식적으로 계속 접촉을 좀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독산사동 도시광부를 하니까 무단 투기가 좀 줄어드나요?
어떤가요, 독산사동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무단 투기가 계속 이어지는 곳은 그 신규 주택으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새로 유입되는 곳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광부하고 무단 투기의 상관성은 없는 거네, 실제로 크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생육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순찰하고 뭐 하면은 평상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야 이런 골목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대부분 우리 시간의 사각지대인 주말에 대부분 이제 무단 투기가 이루어지고요. 대거 외지에서 이제 이런 이제 동포 외국인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되면은 좀 쓰레기가 좀 포화 상태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하고도 많이 이제 교감을 나누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그 유입에 따른 그것을 우리 뭐 공인중개사의 이제 계약서라든지 우리 민원여건과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홍보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해서 이제 6월 달부터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무단 투기에 대한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사 오는 새로운 신규 외국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하지 않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양상되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어떻게 좀 타개를 해나가야 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단 투기 단속 실적은 어떤가요, 지금? 단속 실적은 뭐 사실 뭐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아마 좀 힘이 들 정도로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저희 직원도 그렇고 무단 투기 기간제 근로자를 18명 좀 증언을 해서 18명을 채용을 해서 아무튼 그분들이 좀 신이 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시간대에도 하고 지역별로다가 야간 시간대에도 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금 그분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라든지 뭐 가태료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뭐 1.5배 이상 그렇게 증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뭐 버리는 사람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도 그렇고 서울시에도 그렇고 경찰청하고도 그렇고 저희가 토로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CCTV에서 무단 투기 이 쓰레기에 대한 무단 투기라는 부분이 경찰에서도 뭐 질서 행위 뭐 위반이라든지 그런 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엄청난 수백 개 천여 개 우리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압니다. CCTV가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한 게 이게 사람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일단은 어떤 대법원의 판례까지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공개를 하자. 막 그런 여론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CCTV에서 적발된 그런 증빙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도 지금 계속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를 확인하고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좀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에 대한 계속 요구와 사후 관리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계속 지금 뭐 갈등하고 고민하고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현재로서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자치구 고유 사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쓰레기 현장에 갔을 때 골목을 보면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주민들의 의식 수준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무단 투기라든지 쓰레기 배출 정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동 10개 동이 있지만은 10개 동에서 하나하나 볼 때 아주 잘하고 있는 동도 있고 일부 이제 쓰레기 무단 투기가 방치되고 있는 그런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매번 우리가 매년 쓰레기 양만 봐도
일단 뭐 생활 쓰레기는 조금씩 줄어들다가 늘어드는 추세.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재활용은 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쓰레기가 생활 폐기물이 하루에 한 150톤 정도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연간 소요되는 비용도 한 42억 원 정도 이렇게 많은 양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억제적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을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무단 투기를 단속한다든지 이런 사전 억제적인 정책을 위주로 이렇게 했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제 마을과 함께 하면서 동네 주민들의 인식을 좀 바꿔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단 투기를 해서 안 된다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좀 하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 먼저 이렇게 확인을 시행 여부를 타진하기 전에 저희 구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 재활용 관련해서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라든지 아니면 빈병 저희들이 그 자동 해수 시설을 해수기를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시범적으로 3대를 설치합니다. 이거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최초로 이제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고 그런 사항이라든지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봉제 원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1일 8톤 정도 나오고 있는데 8톤 전량을 또 이렇게 재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많은 점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조영준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양천 자원 해수 시설 문제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적한장 이전 문제도 약간의 이제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우리 각 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관계자 의견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잘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잘 협조를 해주셨고 제가 처음 여기 금천에 오니까 청소행정과가 복지문화국에 있었는데 행정지원국으로 이렇게 부서를 재배치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지원이 모든 부서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지원국에 청소행정과가 있다고 보고 각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업 좀 해주시고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국장님이 마무리해 버리셔서 사람들이 이불 대기가 더 이상 곤란하겠네요.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이 문제만 잠깐 더 얘기해요. 우리 저층 주거지가 많은 금천구 입장에서 쓰레기 문제하고 주차 문제는 사실은 가장 큰 현안입니다. 저층 주거지가 굉장히 살기 좋은 주거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비해서 이게 안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층 주거지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고 그래서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과 뭐 관련 개선 사업이나 이런 뭐 도시재생 사업들은 꾸준히 해나가겠지만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 혁신과에서 이거를 청소행정과에만 맡겨놓지 말고 혁신협치 사업에 가장 중요한 의제로 해서 뭐 주민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한번 찾아봐라. 광화문에서 미세먼지 갖고 대책 갖고 토의하듯이 사실은 구청광장에서 회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매번 반복되면서 오히려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것이어서 예를 들어 뭐 중국 동포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저는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 없이 안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주민들한테서 안 나오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한번 이 문제는 뭐 송생용과 혼자 풀 문제가 아니라 지역 혁신 차원에서 전체 아이디어를 모으고 협치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저층주거지 문제의 절반 이상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이민수 국장님이 동장하실 때 사실은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정말 한 1년 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싸움도 많이 하고 동장님들도 다 고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동장님들이 조금 더 관심 갖고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이런 쪽에서 골목반상회도 동장님들이 자꾸 좀 하시고 해서 주민들에게 좀 환기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단속은 단속대로 그리고 홍보는 홍보대로 그냥 종이 조각 만들어서 뿌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밀착된 홍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빼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이 빌라들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 건축과장님 골목들 좀 다녀보셨나요? 밤에 다닌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예, 밤에 한번 좀 다녀보시죠. 다녀보시면 신규 빌라에 이게 쓰레기통이 만드는 게 의무화돼 있다고는 하는데 분리수거하고 이러는 게 현장에 나가서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분리된 쓰레기통을. 그래서 건축허가 나가는 거하고 실제로 운영되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깨끗한데 대체로 저녁 시간과 아침 시간이 되면 굉장히 지저분한. 그래서 한번 관련된 부서들이 불시에 시차를 좀 나가보시는 게 현장에 나가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저께 우리가 정책회의에서 우리 간부들 특히 국장님들이 뭐 빗물바지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현장을 나가라고 했는데 가능하면 저녁 시간대 나가보시는 게 빗물바지와 쓰레기 문제와 주차 문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좋은 시간대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시는 분들의 어려움들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책임을 지고 밤 9시 넘어서 다녀보셔야 됩니다. 금천구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근무 시간대를 그렇게 조정을 하든 유연근무제를 하든 해서라도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어서 현장에서 더 보시고 건축과는 본인들의 가이드라인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도 해보시고 보완할 건 없는지 찾아보시고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사 때 쓰레기 문제는 저도 매번 행사를 가보면 구청장이 제일 많이 가보겠죠. 행사는 그죠?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행사장에는 제가 제일 많이 다닐 텐데 매번 쓰레기 문제가 저도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행사를 주관하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나 부서에서 1명 정도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1~2명 정도 거기에 행사에 자원봉사하는 분들 해서 반드시 쓰레기 책임자를 임명하고 그분들이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쓰레기 문제를 사람들에게 관리하고 홍보하고 버리는 거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현장에서 홍보가 좀 될 듯 싶습니다. 이제는 국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행사 부서가 이게 뭐 청소행정과 관리는 아니고요.
모든 행사부서가 청소 책임자를 임명하고 당일날 청소 책임에 대해서 어쨌든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청소행정과 마지막에 청소를 하죠. 대체로 미화원들이 그죠? 그래서 그날 제대로 잘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해서 매번 정리해서 올리세요. 그렇게 전환해서 행사 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실천적인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하여튼 아까 본 동영상대로 이게 질문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뭔가 좋은 생각들이 나오네. 그래도 예, 제가 나눠드린 것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책상에 오늘 회의 자료 말고 당신은 검은 그림자를 만드는 리더입니까? 라고 하는 짧은 글을 하나 제가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이 관료제적인 공직사회가 이런 검은 그림자를 만드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리더가 많은 조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오늘 동영상과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일하는 데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 분야별 종합대책을 오늘 쭉 발표하셨는데 뭐 아무 질문이 없어서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늘막은 언제 설치하나요? 7, 8월 2개월간 운영 예정입니다. 네, 왜 뭐 지금 하면 안 되나? 6월 달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 기온차가 심해가지고요. 네?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네. 그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는 그물막이 지금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으면 우리 그냥 규칙적으로 그 날짜에 따라서 하는데요. 실제로 오늘 영남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래서 날짜를 지정한 건 그냥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 날씨가 선선하면 주민들은 피해서 갑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일찍 설치하고 태풍 오면 다시 정리했다가 다시 치고 이런 식으로 적시에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많이 유연해진 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저 의회 옆에 조그만 물놀이장이 있는데 그게 원래 몇 월부터 물을 넣게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6월부터 넣게 돼 있습니다. 그 날씨가 덥고 아이들이 와서 낮에 놀고 싶어도 이게 물을 안 넣는데 그래도 요새는 5월 달에도 넣습니다. 행사이면 있으면 넣고. 그래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해라. 마찬가지로 녹지과도 우리 저 앞에 바닥 분수하고 있죠. 이게 시간 되면 저절로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운영하는 게 이용자들에게 좋은지, 특히 주말에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더 주민들이 즐겁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시간을 고정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게 그렇게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작년도에 제가 자꾸 이렇게 폭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저희가 태풍 피해는 뭐 한 4년 동안 태풍이 크게 일지 않아서 그리고 호우가 많지 않아서 그런 재난 상황은 없었지만 폭염에 의한 피해는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작년에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이 그 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폭염 피해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기상청 예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폭염 피해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제가 본 이 서면 자료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면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 지하주택 이 방지 시설은 다 점검하신 거죠? 네, 점검했습니다. 현장 점검도 하신 거죠? 네. 약 한 1,800개 가까운 거를 다 어제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본 거죠? 아니면 서류로만 확인했나요? 전체가 총 4,500개 예. 얘기해서 되는데요. 예. 그 작년에 설치한 것만 일단 점검을 했습니다. 예. 동장님들이 동네 다니시면서 이것도 같이 좀 점검하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폭염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다 그렇게 사전에 경보가 나갔는데 폭염 쉼터는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숫자를 유지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폭염 쉼터는 그 경로당하고 동사무소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현재로서 크게 그렇게 늘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늘릴 필요성은 있는데요. 늘릴 필요성은 있는 건가요? 네. 폭염 쉼터를 어떤가요? 어쨌든 이게 저 폭염 쉼터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게 저희가 공공 건물이 하여튼 작년, 재작년 계속 늘어나고 주민자치센터에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 마을 활력소도 있고 가산 생활문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공공 건물들이 폭염 쉼터로 쓰이질 않아요.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게 비용 문제인지 냉방비를 대지 못해서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거를 동장님들은 별로 뭐 이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셔서 동에서 그거를 안 찾는 건지 이게 교회나 아니면 이런 데가 폭염 쉼터를 제공하면 냉방비를 제공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건물, 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뭐 이런 많은 공공건물들이 사실은 주민센터만 딱 해놓고 나머지 뭐 우리는 공공이 아니야, 뭐 거의 뭐 이런 자세로 보여요. 한번 공공건물을 더 늘릴 수 있는지, 냉방비를 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쨌든 폭염 대비 쉼터는 저는 최대한 좀 뭐 무조건 늘리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장님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폭염 대비에 대해서는 뭐 또는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재난은 이게 잊을만 하면 오는 것이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재난 맞은 지가 2011년 이후에 한 번도 안 맞았기 때문에 이제 잊을만 할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잊을만 할 때 오면 전부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지휘책 컨트롤 타워나 지휘체계나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이나 뭐 이게 사람들이 다 매번 그래서 한번 이 매뉴얼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주민들에게 중요한 건 각각 우리 직원들 중에 이 주무관들이 맡고 있는 게 있죠. 이 침수 피해 가구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게 알리고 이런 작업들을 사전에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어쨌든 이런 불의의 재난에 대해서
예방을 철저히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동안 해왔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통통나래단하고 이쪽에서 6월, 7월, 8월에 뭐 이런저런 조사 이런 걸 많이 하던데 이게 이 무더위에 꼭 필요한 건가요? 저희가 그 정신건강 쪽은 네. 1년에 한 번씩 주기가 예. 이제 나래단 가구 방문 주기가 1년에 한 번씩 되시는 도래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요. 네. 또 이제 폭염 때 사실은 나래단들이 힘들기는 하지만 또 가구 방문을 강화를 또 해야 돼서 저희가 나래단 분들은 이제 건강이 좀 문제되지 않는 선도 내에서 홀몸 어르신들도 이제 폭염 대책 보면 가구 방문 강화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력 체계가 저희가 복지 플래너나 통통나래단은 다 동원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거 하면서 어차피 또 주 2회 방문을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별도로 뭐 더 추가로 가시는 건 아니어서요. 별 무리는 없습니다. 이 폭염 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통통나래단 통장님들뿐만이 아니라 뭐 물놀이장을 개장하려면 거기서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 그래서 현장에서 사시는 폭염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는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각별히 관심 갖고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월 9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제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행감 때마다 또 구정질문 때마다 이게 구청장도 반복해서 얘기하기 참 민망스럽습니다. 감사 자료를 미흡하게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그렇게 해서 의원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성실하게 미리미리 설명하고 자료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제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전년도 행감 그리고 전년도 구정 질문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업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반복돼서 질문된다는 것은 그것도 2년, 3년 이렇게 반복돼서 질문된다는 것은 해당 부서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업무 능력을 키워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 동안 각별하게 재지적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수용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달에) 이런저런 일제조사가 많아요 보니까. 그죠? 부동산도 일제조사하죠? 그죠? 그죠? 부동산도 하시고 또 지식산업센터도 6월달에 쭉 나가셔요. 그죠? 또 무슨 뭐 광공업 관련해서 무슨 조사도 있고 뭐 동장님들에게도 이런저런 조사가 내려가고 통통나래단도 조사, 이렇게 관행적으로 우리가 6월달에 이런 일들을 쭉 해왔었던 것 같아요. 중앙정부서부터 우리도. 근데 그게 6월달이 이렇게 덥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6월달이 이렇게까지 더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6월달에 조사하고 이러는 게 민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조사 자체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점 조정이 꼭 이때 해야 되는 건지 중앙정부가 매번 이때 하면 이거를 좀 조정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래서 5월 달이나 뭐 4월 달이나 이때 하면 안 되는 건지, 이걸 왜 6월 달에 꼭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6월, 7월, 8월, 9월 이게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시점이어서 한번 여러 가지 조사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것이 주택 가격이든 뭐 뭐든 1년에 주민 상대로 해서 하는 조사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게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정리하고 점검하시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서면 보고를 쭉 확인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6월 달에 조사가 많이 몰려 있고, 근데 우리는 각 부서가 나가는 거지만 이게 맞아들인 주민 입장에서는 잘못한 막 2중 3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점검해 보는 건 한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보고받은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 관리라고 하는 거를 환경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6월 달에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은 전수로 하는 건가요? 어린이집은 전체를 하나요? 예, 지금 뭐 비법정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정 시설은요? 법정 시설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예. 저희 구는 이제 비법정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법정 시설도 하고. 예. 근데 공원은 왜 10개밖에 안 해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과 건데. 예, 진짜 왜 10개까지인지는 녹지과가 지금 어린이 공원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공원의 중금속 관련이나 이런 환경 안전 관련한 조사나 이런 거를 녹지과가 따로 하고 있나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왜 하나요? 10개를 그러면? 녹지과가 하고 있는데?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뭘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따로 이게 법으로 뭐 하게끔 돼 있는 건지 환경과에서. 하게 돼 있지는 않고요. 그런가요? 저희가 이제 그 비법정 시설에 대해서 그 어린이 그 안전위해 차원에서 점검하는 거고, 예. 그 정확한 개수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어린이 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녹지과하고 협의는 한 건지, 어린이 공원 10개를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제가 잘 몰라서 협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녹지과는 몰랐었죠? 환경과 이런 거 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점검해보고 협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사실은 협치나 뭐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특히 부서 주민과의 협치 이전에 우리 공직사회 내부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과 협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아직도 칸막이에 갇혀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이 가서 중앙정부 칸막이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나중에 상세히 증언해 주실 겁니다. 이 칸막이에 갇힌 공무원이 우리 국장님을 1시간 반을 진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치를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관련해서 미세먼지는 누가 맡고 있나요,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미세먼지 확인은 누가 하나요? 실내질 공개 차원에서 네. 점검하고 관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모르시죠?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점검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기청정기가 있는지. 저희가 매월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점검을, 지금 실내 공기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네. 구체적인 이제 일정은 매월 지도 점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 해당 그 기관에 그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정부 정책의 1순위입니다. 그죠? 예, 안 그래도 지난 그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약 3,000분의 시민이 모여서 시민 대토론회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시장님께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선포하시면서 당장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이게 대통령이 첫 번째 외부 일정이 미세먼지인 건 아시죠? 초등학교 방문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얘기한 게 첫 번째 정부의 대책입니다. 서울시장님이 올해 광화문에서 아마 올해뿐만 아니라 아마 서울시 생긴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서울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주민 500명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거기서 내려진 결론에 따라서 정책을 발표하는 첫 번째 사업도 미세먼지 대책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간부님들 중에서 광화문 집회 가보신 분, 광화문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듭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이런 거 하고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우리 팀장님 갔다 오셨나요? 예, 갔다 왔습니다. 예. 독산 사동장님도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셨나요? 독산 사동장님. 네. 예. 각동에서 인원을 쭉 차출해 갖고 갔는데 몇 명이 나갔나요, 우리가? 저희 실천단원하고 리더분 해서 25분 참여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갔는데 광화문 민회라고 부르죠. 광주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서울시에서 그렇고 공공의 사업과 정책을 주민들의 뜻을 따라서 직접 결정하는, 그래서 어떤 내용이 결정됐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변화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간부들이 일하는 방식과 그리고 사업을 꾸려나가는 방식과 주민들과 접촉하는 여러 가지 태도와 이런 것들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공공일을 해나가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 담당관실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계획이라고 하는 걸 전 직원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다들 보셨죠?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다. 다들 보셨죠? 예. 세 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는 공직기강 점검 및 복무점검 사각지대, 여기에는 뭐 출장, 초과근무, 업무 추진비, 뭐 기타 공직비리, 감찰활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려간 지상이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윤리 조성입니다. 최근 모 의원의 결혼 답례품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게 의회 사무국 직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직원도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추리닝 값이 얼마인지, 영수증 떼서 확인했는지, 그러면 밥도 먹고 추리닝을 받으면 과잉담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담당 직원들이 의뢰 그냥 괜찮다, 선관위에 확인도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관행적이고 그리고 안일하게 일을 하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청렴하고 그리고 친절한 거는 공직자의 의무고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사소한 것에도 소홀하지 말으셔야 된다.
안일하게 해오던 대로 쭉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각별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음주운전, 성희롱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특히 감사남등과실에서 각별하게 엄중한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전 직원들에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그 칼럼 내용하고도 맞물리고 그런 것인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일을 하는 자세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게 검은 그림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극적이고 무산일하게 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기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공 건물을 사용하거나 공공의 집기를 사용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귀찮아서 안 하겠다고 합니다. 담당자들이 너무 짜증스럽게 굴어서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물론 그걸 안 한다고 자기의 고유 업무 분장을 어긴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소극적인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일이 귀찮아서 기피하거나 아니면 상사의 지시를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시 위반과 업무 태만이 됩니다. 우리 간부님들 뿐만이 아니라 밑에 하위직까지 이런 자세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찾아서 진행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나서서 도와줄 일이 없는지 물어보는 게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구청장과 구청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급 직원부터 또 기간제 직원까지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민들에게는 금천구청입니다. 동에서 한 분 말씀하시는 게 동에서 직원 한 분이 말씀하시고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곧 금천구청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엄중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금천구청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소홀하게 업무를 하면 그러면 그 직원을 지적해서 비판하는 주민들 거의 없습니다. 단지 금천구청이 불친절해 금천구청 직원들이 이 일을 소홀히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당관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한 이 세 가지가 각별하게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생각해보니까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정책회의에서는 지시를 했었는데요. 새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들과 민생 현안들이 있습니다. 광화문 1번가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정책 제안이 있으시면 광화문 1번가에 제안을 하십시오. 그래서 공직자 이름을 걸고 중앙정부는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돼. 이런 요청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사소한 대책들, 뭐 사소하다기보다는 뭐 근본적이고 중요한 생활 정책들인데요. 민생 정책들, 도시재생, 미세먼지, 지속 가능 관련, 뭐 환경이나 에너지 관련 사업들, 교육 사업, 복지 사업, 뭐 여러 가지가 변하게 됩니다.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뭐 두 발짝 세 발짝 앞서가라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반 발짝만 앞서서 준비하자. 그러면 주민들에게 반드시 정책의 변화가 체감되고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항상 정당이 달랐어요. 중앙정부가 여당이면 지방정부는 야당이고, 지방정부가 새누리당일 때는 지방정부가 민주당이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정책 사업을 균질하게 이끌어 간 적이 지난 20년 동안 거의 없습니다. 내년 6월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1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국가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중앙정부의 변화를 위해서 또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건의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들을 전달을 할 것입니다. 우리 지방정부에 복무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이 한번 바뀌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해 주시고, 우리 내부에 일하는 관행과 일하는 방식과 이것에 대해서도 함께 고쳐나가서 협치와 혁신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직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열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